안녕하십니까. 다음은 표현수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표현법입니다. 자, 이 표현법이 이제 아주 상당히 많아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 이렇게 있는데, 이 비유법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출제가 많이 되는 것 중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이 직유법과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그러니까 이제 직유법은 A와 B와 뭐뭐 같다, 뭐뭐듯이, 뭐뭐처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정주의 국가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 누님하고 꽃이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원관념이에요? 이게 원관념과 이제 보조관념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그러면 이거는 누님같이 생긴 꽃이 하면 원관념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 누님이요? 꽃이요? 국화협회에서는 국화 이거 꽃이에요. 이게 원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꽃을 이제 내 누님같이 아주 좀 예쁘고 소담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조관념이에요. 이렇게 이거 같이 요걸 쓴 거예요. 내 누님같이 생긴 게 앵두 같은 입술, 샛별 같은 눈동자 많이 쓰잖아요. 은유법은 이제 A, B가 성립이 되긴 하지만은 A는 B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하면은 마음하고 호수. 이게 이제 뭐예요? 원관념이죠. 내 마음은 눈에 보이질 않아. 그래서 그 가시적 이제 빛깔이나 색깔이나 저기 뭐 소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오각을 쓰는 것이 이제 표현법인데 이게 이제 원관념입니다. 이거 보조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잔잔하고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깊고 이런 내 마음 속성을 호수에다 나타내. 이런 것이 은유법이에요. 자, 이 수사법 중에 비유법 중에 직유, 은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풍유법은 속담 같은 걸 인용할 때입니다. 격언이나 속담 같은 것을 이제 인용할 때 얘기고, 대유법은 제유법하고 한유법 이렇게 있는데, 빵 하면은 일부를 들어서 음식이라고는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일부를 들어서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대유법 이렇게 이런 것들이 대유법이라고 알면 돼요. 사일록 하면은 구두쇠를 사일록이라 그래요. 수전로. 그러니까 이제 사물이나 기호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유법에 해당이 됩니다. 뭐 바지 조거리니 뭐 그런 말, 핫바지니 그런 말을 흔히 쓰잖아요. 중의법은 두 가지,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황진이의 청살리 백개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야하면 다시 오기는 명월이 망선하니 쉬어간들었더리라고 하는 그 시조를 보면 그 청산의 벽개수는 맑은 물도 되고 서화담 뭐를 유혹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맑은 물이기도 하고 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명월도 밝은 달이지만은 사실은 황진이의 기생 이름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의인법, 화류법, 의인법 사람처럼 나타내는 거. 화류법은 이제 무생물을 생물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낼 때, 의성 소리를 나타낼 때, 의태 어떤 짓, 동작, 꼼지락꼼지락 한다. 참새가 짹짹짹 한다. 그러면 의성법이 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비유법에 해당이 됩니다. 또 강조법, 이제 강조법이 상당히 많지요. 이렇게 강조법은 이제 보통 반복해서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과장법 중에 산더미 같은 파도, 백발 삼천장하니 의시은한 낙구천
그 폭포가 떨어지는 것이 그냥 다 하늘에서 3,000짝이나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중국 그 한시 같은 데는 좀 과장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또 반대로 자그맣게 나타낼 때도 과장법이 되겠습니다. 비교법은 뭐뭐보다 강낭콩보다 더 푸른 물결에 양귀비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수주 변홍로의 논개 같은 작품에는 그 논개의 충절을 아주 잘 비교법을 써서 나타낸 게 있습니다. 억양법은 쟤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축혀줬다가 낮추는 것. 축혀줬다가 낮추는 것. 축혀줬다가 낮추는 것. 그걸 억양법이라고 합니다. 연쇄법은 말꼬리를 이해합니다.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것은 백두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놀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연쇄법이라 그러고. 역설법.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유치원의 깃발이라고 하는 시인은 아주 은유, 직유, 역설 이런 것들이 많이 태양되어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만 소리가 없는데 무슨 아우성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그 시에서는 되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줄다름쳐 나는데 이거 소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이데아를 향한 모든 사람들의 집념을 이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걸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영탄, 대조, 현재, 점층, 정각 이런 표현법이 이제 있어요. 이게 이 표현법만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화법, 변화를 준다는 얘기인데 아까 비유, 강조, 변화 이게 이제 한 10가지씩 뭐 이렇게 딸려 있는데 서리법, 의문 형태거든요. 어디 뭐 요새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렇게 의문형으로 나타냈을 때 이게 이제 변화법에 해당합니다. 서리법은 의문 형태로 나타냈을 때 인용법은 어떤 말을 규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용했을 때 경전의 규절이라든가 이런 속담이나 이런 규절했을 때 쓰는 겁니다. 도치법, 말을 거꾸로 쓴 겁니다. 이게 서술어로 앞에다 쓰는 거예요. 보세요. 이겨내자, 코로나.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자. 얘기인데,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강조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도치법은 이제 서술어가 앞에 나와 있는 게 문장의 순서를 바꿨을 때. 대꾸는 이게 가락이. 예를 들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범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호흡이 이렇게 성분이 배열이 이게 짝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럴 때 이제 대꾸라고 합니다. 반어는 반대로 나타냅니다. 김소월의 시에 나보기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이건 뭐 너 가라면 가라 그게 아니에요. 죽어도 잊지 못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뜻으로. 왜 그렇잖아요. 쟤 참 얄미워 죽겠어. 근데 걔는 귀여운 애를 그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개요 문제를 통해서 수사법을 한번 보면은 이제 기부문화의 확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위 주제를 캠페인 문구로 만들어 올 때, 이제 광고 문구로 할 때, 대꾸법과 비유법을 쓴다. 앞에서 대유는 성분 배열이 같은 배열로 짝을 이뤘을 때라고 그랬고, 비유는 직유, 은유, 이런 것이 이제 비유법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나 하나의 기부 실천, 우리 모두 행복 물결. 이 문장과 이 뒤 문장과 대꾸가 되어 있느냐, 또 여기에 비유법이 들어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요거. 행복 물결. 아주 그냥 넘친다는 얘기죠? 이게 은유법을 쓰고 있어요. 대꾸법, 은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답이 되겠는데, 건강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기는 대꾸는 뭐 될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대꾸도 문장의 그 성분이 이게 짝으로
배열되어 있질 않죠. 비유법도 없고. 기부는 생명의 물, 생명의 물. 예. 이건 은혜법이 들어있습니다. 올해 또 가득 채워주실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꾸 형태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이건 은혜법은 들어있어요. 비유법은 들어있는데 대꾸 형태가 적절하지 않다. 1,000원으로 만드는 행복, 기부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여기는 이제 비유가 없죠. 비유.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진술을 비유와 예시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구체화한 것입니다. 예시도 들어있고 비유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를 이게 내는 수가 있는데, 자, 도덕기범은 문화 상대적이다. 이것을 비유와 예시를 사용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들이 처한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나름의 도덕규범을 소유하고 있다. 이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비유. 없죠? 젊은이들은 유교적 도덕관을 경시한다. 가볍게 본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충효와 같은 전통, 도덕을 유행이 지난 기성복처럼 이미 낡은 거다는 얘기죠. 구시대에 기성복처럼 낡아빠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는 지금 이게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또 충효와 같은 전통 도덕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와 예시가 함께 들어있다고 보겠는데, 이제 여기 2번이 폐쇄적인 사회의 도덕규범은 전체주의적이다.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구성원이 도덕규범을 어겼을 경우 공동체의 전체 구성원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거나 가혹한 비난을 받게 된다.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비유. 없죠? 도덕규범은 법률이 기초가 된다. 인간 사회는 누구나 지켜야 할 관습적 도덕이 있는데 도덕을 위배하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자 그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어요. 비유가 없지요. 비유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장이 길으니까 아이고 이거 언제 다 읽고 어떻게 찾아보나 하는데 이제 이거를 잘 보면 돼요. 이걸만 봐도 이제 골라낼 수 있잖아요. 4개 중에서 2개로 이제 골라낼 수 있고 2개 중에 이제 예시가 적합하게 잘 들어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다 읽어서 꼬박꼬박 따지는 것도 좋겠지만 한번 쓱 읽어보면은 이거 뭐처럼 이게 좀 됐네. 이것이 이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감추어서 모르게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자, 기억 리을에 대한 고쳐쓰기, 이제 고쳐쓰기에 대한 얘기인데, 부가 삭제, 재구성이라는데, 고쳐쓰기는 우선 구성이 잘 됐느냐, 문장이 잘 됐느냐, 어휘 선택이 잘 됐느냐, 이렇게 큰 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고쳐쓰기인데, 여기서는 대부분이 그 어휘 용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납니다. 이제 춤꾼에서 신입 회원들을 소집합니다. 우리 동아리에는 회원 간에 따뜻한 원정이 넘쳐요. 요즘은 춤보다 노래 연습을 많이 해요.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면 춤을 잘 추고 싶은 당신의 바람이 이루어질 겁니다. 해서 기억을 보면은 문맥의 맞점으로 소집하고 응모로 소집을 다르죠. 소집은 사람을 모이는 거예요. 응모는 작품을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입회원이니까 사람 관계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죠. 이게 적절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겠는데, 응모하고서 이 소집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의미가 정복됨으로 따뜻한 자, 온정이 이게 따뜻한 온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복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빼야 되겠죠. 중복된. 또 통일성에 어긋남으로 삭제한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됩니다. 엉뚱한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그 관계 없는 걸 찾아라 관계네. 요즘은 춤보다 노래 연습을. 이거는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춤추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같이 활동하자는 얘기인데 노래 연습을 많이 해요. 이건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삭제한다. 좋아요. 리을 한글 맞춤법의 어긋남으로 바래다 하고 바라다 하고 달라요. 바라다는 원하는 거예요. 이게 원하는 거, 이거 이렇게 써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것이고, 바래다는 것은 뭐 색깔이 좀 퇴색된다라든가 뭐 다른 뜻입니다. 이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고쳐쓰기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 자, 기억 리을을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 그랬는데, 뭐 이런 어휘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에서 사회자가 돼요. 자, 이 돼요가 어떻게 써야 돼요? 돼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저는 토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게 맞는 판단을 신속하게 내렸습니다. 그에게를 잘못된 조사 사용으로 그에서론 역격을 쓴 거냐 유례격을 쓸 거냐 이제 문법적으로 따질 때 여기는 이제 그에게 맞는 판단 이게 맞는 거예요. 그에서부터 뭐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게 맞는 거예요. 이쪽에 그에게가 정확한 단어 사용이 아니므로 맞췄습니다로 고친다. 마히다와 마치다는 달라요. 마치다는 끝내다 하고 마히다는 것은 적중시키다. 이럴 때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고쳐야 돼요. 칭찬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거예요? 네? 이거죠? 그에게로 써야 돼요. 그에게 역격이라 그러는데 그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1강을 마치겠습니다.